Almost all of them, by the way, were from South Korea. They were working, helping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an investment agreement that South Korea, what the is going on?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해외 기술자를 환영한다. 미국에 언제든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지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막고 싶지 않다. 대신 미국인을 훈련하고 기술을 알려주고 가라라는 도란프 대통령의 애원과 같은 SNS 글귀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 초조한 트럼프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정말 미국은 큰일 난 것 같긴 합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시사 프로그램 더 링 오브 파이어 진행자 패런 쿠즌스도 분노하며 말합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미국과 체결한 투자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겁니까? 라고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대체하지도 못하는 우리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당한 것은 정말 금수만도 못한 대접이었습니다. 웬 멍청한 금발 공화당 국회의원 바라기의 제보로 우리 기술자들은 수갑에 쇠사슬까지 채워져 그 어떤 짐도 챙기지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갔는데요. 이들도 지금도 부들부들 치욕스러움을 견뎌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돌아온 동생을 만났다는 한 가족이 SNS에 올린 증언은 정말 듣고만 있어도 화가 나는데요. 총이 무서워 항의 한마디 못했다. 음식은 개한테 줘도 못 먹을 수준이었다. 몸이 반쪽이 되어 돌아왔다라며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대변했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혈맹에게 대우하는 미국의 방법인가 싶어 정말 아쉽고 화가 나는데요. 미국도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말 어지간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미국 최고의 공무원인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급하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으로 사과하고 다니고 있고요. 도란프 미국 대통령도 자세를 낮추고 언제든 미국에 와라, 겁먹지 마라 라며 제 딴에는 노력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과 대기업들은 미국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물음표를 찍기로 한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에 다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우리 노동자들을 데려온 것은 단순한 수송작전이 아니었다. 구출작전을 방불케 했다.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미국에 남아있을 사람을 물어봤을 때 식은땀이 났다. 결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구출할 수 있었다라는 증언을 내놓기도 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은 갖고 있지만 미국은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조업,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제조업 산업의 역군들이 미국 땅에서 당해야만 했던 금수만도 못한 감옥에서의 처우, 그리고 우리 영사관에서 줄 소송을 지원하기 시작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상황 이모저모를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공장에서 대체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각종 정부기관이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인다고 했는데요. 결국 단 4명 멕시코인을 제외하고는 임산부, 합법적 신분을 지닌 영주권자, 이스타 비자를 가졌지만 회의실에서 회의만 하고 육퇴노동은 하지 않던 우리 고학력 고기술 근로자가 포함된 300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해갔죠. 냉정하게 불법 체류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불법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웬 5.15 워싱턴 정계에서 관심 한번 받아서 국회의원 해보겠다는 해병대 출신 정치 새내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협이라도 하려는 듯 총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패기 넘치는 젊은 여성 정치인을 제외하고 어느 하나 뭐라도 얻은 게 없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 직원들을 가둬뒀던 구금소의 열악한 위생 상태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현재 더 커런트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소는 수용자 과밀과 위생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인데요. 이 시설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민간 교정업체 GEO그룹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1,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과밀 상태에 놓여 있어 우리 국민들이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곳이었죠. 실제로 시설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부터 터져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GEO그룹 직원들은 연방 안전 기준과 구금소 운영 기준도 싸그리 무시하고 수감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일주일 가까이 수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죠. 얼마나 심각한지 미 연방 검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수감자들이 단식 투쟁하며 독방에 갇히거나 가족들 면회도 불필요하게 막는 등 각종 권리 침해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의료 대응 지연으로 인도 국적 수감자가 사망한 사례까지 나오기도 했죠. 이분인가요? 시설 위생과 안전관리, 의료체계 전반은 0점에 가까운데요. 매트리스 파손, 곰팡이, 물두수, 화장실 작동 불량, 위생상태 불량 등 시스템도 물론이지만 시설 자체도 개선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감옥보다 더 나쁜 상태의 공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미국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입니다.
미국 도란프 대통령도 아차 싶었는지 급히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를 한국에 급파해 외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사과의 표현인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는 말을 던지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확약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랜도 국무부 부장과는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수천억짜리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메시지를 들고 한국으로 달려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문제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귀국한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우리 동맹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왔음을 직감한 것 같죠. 도란프 대통령조차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이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습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현지는 물론이고 서구권 싱크탱크와 언론들은 입을 모아 한국과 일본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는 애초에 합의와 약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휘둘리지 마라 라는 조언이 던집니다. 서구권 경제정책연구소 CEPR 소속 딘 베이커 선임 경제학자는 홈페이지에 의미심장한 보고서 하나를 내놓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보다 자국 수출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기고문에서 지금껏 나오지 못했던 폭탄 발언 하나를 던집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투자처를 미국이 선정하거나 투자 수익의 90%를 갖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우려를 키웠다. 그런데 이건 특별히 좋은 거래가 아니다. 합의를 통해 보호할 대미 수출액과 투자액을 따졌을 때의 손익이 맞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가 매긴 25% 관세를 적용했을 때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은 125억 달러가량 줄어드는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내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그의 변덕으로 미국의 최고 동맹국 직원들은 감옥에 가두고 조롱하고 잠도 재우지 않고 신문하며 모욕감을 줬다. 답은 나왔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곧바로 빨간 불을 켜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마냥 우리 정부와 트럼프를 믿지 않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투자 전략을 전면 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벌어진 현대차 LG 엔솔 조지아 공장에는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가량을 투입했으나 이번 사태로 주요 인력이 방을 빼면서 최소한 2-3개월은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로 기업 수뇌부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직원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으며 조지아주의 일자리는커녕 투자금을 안전적으로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갖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들릴 정도죠. 그런데 이런 일은 현대차와 LG에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삼성 SDI는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 GM과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었고 SK온도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주에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뿐인가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 5조 4천억 원을 투자해 HBM 공장을 준비하기로 했죠. 하나 역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7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미국에는 있지도 않았던 최첨단 산업인 배터리,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세계 최고 수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쏟아붓는 투자 규모는 200조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태 이후로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멕시코, 캐나다 등 대체 거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직원들의 놀라울 정도로 수준 낮은 행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 전체를 수정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니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고위 공무원이 한 걸음에 한국까지 달려와 애원하고 소위 눈물의 똥꼬쇼를 하는구나 싶은데요. 이제 우리에게 꽃놀이패가 들렸습니다.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합의에 당하기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뺨 맞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합리적으로 요구할 것은 제대로 도란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대로 비즈니스적으로 풀 때가 됐습니다. 동시에 이를 틈타 동맹을 흔들고 우리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세력도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어떤 방향이든 우리 국익에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에 다시 투자를 진행해도 절대 호구 잡히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가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